안녕하세요. 세상을 일으키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개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요양보호사 분야예요. 특히 이런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하지 마세요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곳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체계라든지 이런 근무 여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돈이죠, 돈. 얼마만큼 돈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부분도 보면 돈이 가장 중심이죠. 돈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 그 일 자체도 만족스러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니까 일에 비해서 돈이 너무 작다. 그리고 근무 여건도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생활을 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돈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찍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동안 왜 요양보호사 급여가 이렇게 낮은 건지 근무 여건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는 사실 이제 깊게 들여다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왜 그러면 요양보호사 급여가 이렇게 낮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2008년도에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보험료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요양보호사 월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스타트에서 요양보호사 월급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적게 받고 또 국가 재정도 거기에 돈을 많이 넣지 못하는 그런 입장.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고 또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낮게 책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급여가 말도 안 되게 일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낮기 때문에 빨리 높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또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양보호사의 그 낮은 급여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둘씩 요즘 찾고 있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만나보고 제가 이제 현직 언론인 입장에서 만나봐야 될 대상자가 우리 요양보호사 협회입니다. 협회. 그 협회 차원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요.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분들을 하나둘씩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책 입안자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어떤 급여 문제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요양원의 현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낮은 급여와 같은 안 좋은 근무 여건과 같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협회가 다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아마 뭐 활동비 같은 조직 운영비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회복지사 이제 2급을 하면서 자격증 발급을 받는데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면서 발급증비를 몇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사회복지사 협회로 가겠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협회가 운영되는 하나의 운영 경비로 사용이 될 텐데, 사실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자격증이 나왔는데, 뭐 그로 인해서 제가 자격증과 관련한 돈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제는 누군가가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찾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현직 언론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특히 급여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급여가 낮으니까 아이고 우리 불쌍해, 이렇게 현실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제도에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요양보호사의 어떤 현실, 급여의 현실이라든지 근무 여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르신들을 돌본다든지 그 대소변을 받아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요, 정말 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이 어려움을 체득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본도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이걸 돈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특별 지원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쪽에 지원되는 어떤 그 교보금 같은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면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을 마련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고 처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푸념만 할 시기는 지났고, 요양보호사 협회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테 들어오는, 제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를 이제는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서없이 했습니다. 아무튼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